안녕하세요. 윤재TV 신윤재입니다. 오늘이 2월 29일이에요. 날씨도 오늘 정말 따뜻하고,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밖에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 많이 드시죠? 캠핑도 가시고 싶고, 카라반을 구입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저는 작년 12월 중순에 중고 카라반을 구입해서 지금 이제 약 한 3개월 정도 돼 가고 있고요. 구입한 카라반을 가지고 캠핑은 4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카라반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께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카라반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750kg 이상의 무게가 나가는 카라반들은 견인 면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면허를 취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카라반 견인을 위해서는 당연히 또 내 차에 견인 장치를 설치를 하셔야 되겠죠. 보통 견인 장치 같은 경우는 수입 제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지금은 모비스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그것 역시 유럽에서 생산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120만 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토우바 타입과 히치 타입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 부분 아마 검색해서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카라반 같은 경우는 등록증에 보면 중형 승합 차량이라고 표기가 되고 있고요. 세금은 보통 1년에, 카라반 같은 경우는 엔진이 없으니까 배기량이 없죠. 근데 사이즈 불문하고 대부분 1년에 한 6만 7천 원 정도 승합 차량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2천만 원 정도의 카라반을 구매하신다면 취득세가 140만 원 정도 나오고요. 중고 카라반의 경우에는 최초 출고 가격에 이제 매년 감가가 되기 때문에 뭐 3년, 4년, 5년, 6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취득세는 당연히 더 저렴해집니다. 그리고 카라반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보험을 가입하셔야 되는데요. 카라반을 끌고 가는 견인 차량, 앞 차량 같은 경우에는 견인 레저 특약 보험이라는 걸 가입하셔야 되고요. 카라반 자체도 종합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견인 레저 특약 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카라반을 끌고 이제 가다가 앞차는 괜찮은데 뒤에 카라반이 뭐 남의 차를 긁는다든지 해가지고 발생하는 그런 거를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차는 안 되고 내 차 수리는 안 되고 상대편한테 보상을 해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레저 견인 특약이 없는 상태에서 견인을 하다가 카라반이 뭐 다른 데 부딪혀 가지고 남의 재산상 피해를 끼쳤을 때는 보험 처리가 안 되고 내 사비로 처리를 해야 되는 만큼 남의 그 카라반을 잠시 빌려서 견인을 해본다 하더라도 견인 레저 특약은 꼭 가입을 하신 상태에서 운행을 하셔야 됩니다. 카라반 같은 경우는 동력이 없어서 운행도 별로 많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행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보험료가 일반 차량에 비하면 좀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카라반을 구입하시는 분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뭐 넉넉한 분들은 일시불로 구매를 하시겠지만 또 많은 분들께서 할부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신차 같은 경우는 120개월 할부가 됩니다. 요즘은 금리가 싸갖고 3%대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장기간 카라반을 운영하게 될 줄 알고 그렇게 10년 할부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3천만 원 정도 되는 경우에 10년 장기 할부로 가면은 금리 같은 거를 따져도 월 30만 원 정도면 카라반을 소유할 수 있게 되니까 나쁜 건 아니지만 10년 동안 내야 될 걸 생각하면 그건 어쨌든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신차는 120개월 할부, 10년 할부가 진행이 가능하고, 중고차 같은 경우는 중고 카라반은 5년, 60개월 할부가 진행이 됩니다. 카라반을 구입하는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면 첫 번째로 부딪히는 부분은 주차 문제입니다. 주차. 우리나라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는 보통 높이 제한이 2.3m가 많습니다. 2.3m인데 카라반은 높이가 2.4m에서 2.5m, 그리고 위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위쪽에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것들을 추가로 붙이기 때문에 보통 2.5m 정도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길이가 짧고 뭐 어떤 거를 떠나서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훨씬 더 많습니다. 대부분 지상 주차장에 주차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카라반은 폭이 보통 2.3m 정도 됩니다. 일반 승용차가 2m가 안 되는 거에 비하면 30cm 정도 더 폭이 넓기 때문에 주차 라인에서 옆차와의 간격이 엄청 좁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길이입니다. 길이. 저희가 지금 보통 저쪽에 보이는 제 차 모하비도 길이가 보통 5m 정도 되고요. 일반적인 차들이 대형 승용차가 보통 5m에서 뭐 카니발이라든지 좀 긴 승합차 뭐 이런 것들이 한 5.4m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카라반들은 보통 400급이라고 하는 게 몸체 길이만 4m 정도 되고요. 이 앞쪽에 견인 장치가 있는 이 부분이 보통 1.5m 정도 됩니다. 그래서 400급이라고 하면은 4m 더하기 1.5m에서 총 길이가 5.5m라고 보시면 되고요. 500급이라고 그러면은 6.5m, 600급이라고 그러면은 막 8m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주차장에 주차를 했을 때 앞쪽이 엄청 튀어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뒤쪽이 만약에 화단으로 돼 있다라고 해서 그 차량 이 바퀴를 기준으로 이 뒤쪽을 막 한 1.5m, 2m 정도 화단 쪽으로 집어 넣어도 앞쪽으로 튀어나오는 게 거의 일반적인 승용차만큼 튀어나오기 때문에 400급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면은 엄청 이제 민폐가 되고 민원도 이제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자동차와 그러니까 카라반의 외형 사이즈가 좀 다르다 보니까 일반적인 주차를 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버스나 좀 큰 트럭을 지금 운행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이런 주차 문제 때문에 애를 먹는지 좀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카라반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 서울 시내에는 별로 없겠죠. 경기도도 이제 외곽 쪽에 이제 사시는 분들을 제외한다면 주차 문제는 정말 골치 아픈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카라반이 지하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는 카라반들도 있긴 있지만 정말 극소수이고요. 400급 정도 되는 카라반들은 가끔 보면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한두 대씩 서 있는 데가 있습니다. 하지만 500급부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길이가 한 거의 7m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차장에는 주차가 불가능하고요. 차가 이게 길이도 그렇고 폭도 있다 보니까 일반 주차장에서 받아주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외곽 쪽에 보통 카라반 전용 주차장을 많이들 이용하시는 것 같고, 비용은 저렴한 곳이 10만원에서 한 15만원, 이제 그 이상 나가는 곳들도 많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집에서 가까운 곳일수록 땅값이 비싸니까, 그러니까 시내에서 가까운 곳일수록 땅값이 비싸니까 주차비도 비싸겠죠. 그리고 이제 이 카라반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주차장에 주차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이용하시기가 조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여행을 가려면 가족들하고 다 준비해서 카라반을 끌고 갔다가 가족들 내려주고 카라반 놓고 오던지, 가족들하고 다 같이 카라반 주차장까지 가서 카라반을 세우고 집에 오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게 좀 어렵죠. 그리고 이제 카라반을 사면 뭐 DIY 같은 것도 좀 하게 되고 뭐 자주 보고 싶고, 그런데 카라반이 멀리 있으면 아무래도 좀 속상하겠죠. 그리고 불안한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카라반 잘 있나 하고. 근데 저는 이렇게 회사 마당에다가 세워놓을 수 있어서 엄청 좋습니다. 그럼 이제 카라반 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카라반은 기본적으로 뭐 300, 400, 500, 600, 700급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사이즈가 있는데요. 300급하고 700급은 거의 없는 모델들이다 보니까 얘들은 빼고 400, 500, 600급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라반 구입을 생각하시고 이제 뭐 검색 같은 걸 해보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찾아보시다 보면 사실상 카라반들이 레이아웃이 다 되게 비슷해요. 이제 창문이 좀 더 크고 넓은 게 있냐 없냐, 그리고 2층 침대냐 아니냐, 그리고 이제 주 침대가 11자형 베드냐 아니면 일반 베드냐, 변형 테이블이 한 개냐 두 개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사실상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레이아웃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한정된 공간에서 이제 이렇게 배열을 하다 보니까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요. 일단 카라반은 500급 모델이 이제 주를 이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00급 모델이 주를 이루는데, 제 카라반이 지금 모델명은 480TD라는 모델이에요. 480TD 타버트 모델인데, 지금 저기 위에 붙어 있는 어닝이 딱 정확히 4m 정도 나와요. 근데
이쪽으로 보면은 4m에서 뒤쪽으로 한 50cm 정도가 더 있고, 앞쪽 같은 경우는 거의 1m 정도가 더 있어요. 어닝 대비해서 길이가. 그래서 제 차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불리는 한 520급 정도 되는 카라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모델명이 480TD인 이유는, 이 타보트 같은 경우는 천정의 길이로 모델 이름을 짓는다고 해요. 근데 이제 생긴 모양이 천정은 조금 좁고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좀 더 큰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델명은 480이지만 실제로는 500이 좀 넘는 정도 사이즈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앞쪽에 이렇게 에어컨 실외기하고 가스통을 적재하는 이 공간이 한 60cm 이 정도 빠지기 때문에 실제 내부 공간이 한 4m 80 정도 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이제 안에를 들어가 보면 이 500급 카라반들, 아이고 정리를 안 해놨네. 500급 카라반들이 이제 이렇게 테이블 겸 변형 침대, 그리고 이제 메인 침대, 화장실, 뭐 옷장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그래도 꽤 넓죠. 500급이니까. 그리고 샤워 시설이 이렇게 커튼을 몸에 이렇게 휘감아 갖고 하는 거고, 이 벽체 쪽은 방수가 안 되기 때문에 샤워를 어쨌든 여기서 하게 된다면 커튼을 몸을 잘 감싸고 샤워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물이 묻으면 이 샤워 커튼이 몸에 엄청 달라붙어 가지고 사실상 샤워를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500급 카라반은 차량 무게가 보통 1.2톤에서 1.5톤 정도 나가기 때문에 면허는 무조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400급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이 500급의 불편함을 많이 이제 해결한 모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내 공간이 500급에 비하면 보통 1m 정도가 적기 때문에, 요런 데 보시면 이제 요런 냉장고라든지 뭐 주방 요런 데가 좁을 수밖에 없죠. 화장실도 조금 더 작게 만들어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좀 오밀조밀하게 돼 있어서 되게 아기자기한 맛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주차장, 지상주차장, 아파트 지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든지, 또 이제 750kg 미만의 차량들도 꽤 있어서 면허가 없이, 견인 면허가 없이 운행이 가능하다, 뭐 이런 장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장점들이 많다 보니까 또 매매를 해도 거래도 좀 더 잘 되는 편인 것 같고요. 어쨌든 400급은 입문하기에는 정말 좋은 모델이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 카라반들은 4인에서 5인을 기준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600급도 마찬가지. 600급도 보통 4인에서 5인 정도 기준으로 레이아웃이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카라반이 커진다고 해갖고 뭐 막 10명씩 들어가고 이제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한 500급 중후반부터 600급 모델들은, 특수한 모델들은 이런 변형 테이블 위에서 또 침대가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밑에서도 주무시고 위에서도 주무시고 막 이렇게 돼 가지고 많게는 막 8, 9명까지 수영이 가능한 카라반들도 있는데, 그런 카라반들은 좀 되게 특별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600급을 알아보면, 600급은 이제 또 500급에 비해서 1m가 더 있으니까 안에 공간이 이제 좀 훨씬 더 쾌적하죠. 쾌적하고 좀 이렇게 오밀조밀 있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좀 24평 아파트보다 30평 아파트가 조금 넓은 느낌이 나는 것처럼 좀 그런 약간 여유 있는 느낌? 그리고 뭐 침실 공간도 타이트하지 않고 그 옆에 뭐 뭔가를 장식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조금씩 더 있어서 좀 더 여유가 있고, 이제 감성적인 분들은 예쁘게 꾸미시고 다니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독립 샤워 부스. 아까 이제 제 차는 보여드렸지만 화장실과 이제 샤워를 같이 이제 그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데, 커튼을 이제 몸에 이렇게 둘러가지고 목욕을 한다. 좀 어려운 일인데, 그런 한 600급 정도부터는 독립 샤워 부스가 거의 다 있어요. 그래서 방수도 다 처리가 돼 있어서 그냥 집에서 샤워하시는 것처럼 편하게 샤워를 할 수는 있는데, 물론 집의 화장실에 비하면 공간이 많이 좁다 보니까 아주 편하진 않겠죠. 그리고 또 샤워를 하면은 보통 물이 한 40리터 정도는 들어간다고 하는데, 카라반에 달려있는 일반적인 청수통이라고 이제 물을 보관하는 통 용량이 보통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명이 샤워를 하면은 또 다시 밖에서 물을 채워줘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샤워 시설을 차에서 많이 이용하게 될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날씨가 풀리면 바깥에서 씻고 이제 밖에서 씻을 수 없는 부분, 뭐 사타구니라든지 뭐 겨드랑이 또 남자는 뭐 충분히 씻죠. 사타구니 정도? 뭐 여자분들은 이제 뭐 가슴하고 이제 밑에 하고 뭐 이런 데만 그냥 간단하게 그냥 샤워를 한다고 봐야지, 집에서 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또 그 부분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600급은 바퀴가 축이 투축인 차량들도 많아요. 여기 보시면 저는 지금 제 차는 바퀴가 여기 한 개죠. 근데 투축이라고 하면 이 한쪽 면에서 봤을 때 바퀴가 두 개가 보여요. 1.5톤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 축 하나로 감당하기에는 시스템적으로 좀 부하가 많이 걸려 가지고 잘 고장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카라반들도 막 이런 서스펜션이 주저앉아 가지고 수리하는 차량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600급은 보통 1.5톤이 넘기 때문에 바퀴 축이 두 축으로 돼 있어서 좀 더 안정성이 있다고 합니다. 주행할 때 카라반을 뒤에 달고 고속도로를 주행을 하게 되면요, 고속도로 통행료가 더 비싸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타고 다니는 이런 승용차들은 1종 뭐 또는 뭐 2종 뭐 이렇게 구분이 돼 가지고 그냥 지금 우리가 내고 있는 그 고속도로 요금 그렇게 내고 있는데, 카라반을 여기다가 뒤에 설치를 하면 바퀴 축이 이제 일반 승용차는 투축이죠. 앞바퀴 뒷바퀴 축이 한 축, 두 축, 카라반까지 달면 3축이 되기 때문에 4종, 그 고속도로에서 요금을 산정하는 기준에서 4종으로 분류가 됩니다. 혼자 다녔을 때 통행요금이 만약에 10,000원이었다 그러면 카라반을 끌고 가면 뭐 어디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보통 15,000원, 16,000원 이 정도를 내야 되고요. 그리고 600급 이상에는 이제 투축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앞에 끄는 견인 차량이 축 2개, 뒤에 끄는 차량 끌려오는 카라반이 축 2개, 총 4축 차량이 돼가지고 대형으로 분류가 돼갖고 그건 또 더 비싸대요. 그러니까 이 원축짜리 카라반보다 투축짜리 카라반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더 비싸요. 그것도 좀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라반을 끌고 다니면서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미리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량의 크기에 따라서 다양한 카라반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봤어요. 400, 500, 600. 흔히들 그래도 좀 흔한 편인 것들이 400급하고 500급이 제일 흔하고 600급부터는 그래도 좀 보기가 쉽진 않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카라반의 가격은 보통 400급이 2천만원 초중반선, 그리고 500급이 3천만원 중반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그리고 600급은 5천만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추가해야 되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추가하시는 옵션이 이 어닝. 이 어닝이라는 거는 이렇게 펼치면 이렇게 차양막처럼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이무브라고 써 있죠. 이게 이 바퀴에 톱니가 물리면서 카라반이 자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카라반을 매달고 운전을 하면서 그 정확하게 주차를 하는 게 사실상 엄청 어렵습니다. 또 공간이 좁을 수도 있고 이렇게 굴절이 되는 상태로 보면 후진으로 주차를 한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보통 적정한 장소까지는 견인차로 끌고 가서 거기서 견인 장치를 해체하고 이 무브라는 이 장치로 리모컨으로 뭐 무선주행 자동차 조종하듯이 되게 천천히 움직이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브라는 이 옵션은 꼭 필요한 옵션이고요. 그리고 이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 태양광 패널을 또 많이 쓰고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 이 무브를 쓰기 위해서는 배터리가 항상 충전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무브를 사용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항상 충전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에어컨. 네. 에어컨이 또 이제 설치를 해야지 여름에 땡볕에서 서 있을 때 더위를 이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거라면 이렇게 4가지, 에어컨, 이 무버,
태양광 충전 시스템, 그리고 어닝까지 이렇게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를 하면 보통 500에서 6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도 지금 국내에 캠핑 문화가 점점 커지면서 카라반 업체들도 많아지고 가격 경쟁도 붙어가지고 가격은 이제 점차 내려가는 추세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네 가지 중에 한 두 가지 정도씩은 카라반을 구매할 때 그냥 프로모션으로 장착을 해주는 업체들도 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필요에 의해서 더 많은 옵션들이 또 들어갈 수 있어요. 뭐 자동 수평기라든지, 뭐 원래 없었던 난방 장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또 추가로 설치를 하면 또 비용이 뭐 막 또 500만 원, 1000만 원씩 더 많이 들어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필수 옵션은 아니니까 본인의 이제 결정으로 하시는 분들도 꽤 있다고 하십니다. 종합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과연 내가 카라반을 운행하는 거를 정말 즐길 수 있는지 그걸 먼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근데 안 빌려주잖아, 사람들이. 저는 운 좋게 제 친구 카라반을 한번 빌려가지고, 견인장치는 내가 그냥 투자를 하자, 120만 원 투자해서 견인장치를 달고 친구 카라반을 가지고 1박 2일을 한번 다녀왔었어요. 그랬더니 애가 진짜 좋아하고,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 해서 많이 고민을 하다가 400급을 처음에 사려고 했는데 500급을 샀고, 500급을 산 거에 대해서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이제 500급이나 600급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 전에 뭐 400이나 500급 다른 차량을 운행을 하셨던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 많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400급으로 입문을 하시는 게 제일 안전하긴 해요. 왜냐면 샀다가 힘들어서 못하겠다 라든지, 뭐 주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발생해서 다시 처분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카라반을 구매하기 전에 내가 정말로 잘 운행할 수 있을지, 이제 이 부분,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 주차 부분, 이런 것들을 잘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이제 카라반 구매 시 이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신차는 신차 그 출고 센터에서 출고 교육을 되게 꼼꼼하게 시켜줍니다. 보통 출고 교육이 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오래 걸리냐면, 이 카라반 같은 경우는 거의 집이지 않습니까?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꽤 있어요. 뭐 물도 써야 되고, 냉난방 장치도 써야 되고, 또 이제 옮기기도 해야 되고, 수평도 맞춰야 되고 하다 보니까 교육을 정말 이제 잘 받으셔야지 이제 쉽게 운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문제는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에요. 이 판매자가 출고센터만큼 교육을 잘 해줄 수 있을지가 일단 제일 문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고차 같은 경우는 추가로 설치되어 있는 옵션 장치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 사람 두 사람 손을 거치다 보면 나중에는 안에 이제 뭐 배선이라든지 이런 게 막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 가지고 그냥 다 뜯어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고차는 파시는 분한테 교육을 얼마나 잘 받는지, 그리고 또 그분이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실력이 되는 분인지,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요. 좀 찌질해 보일 정도로 사소한 부분까지 전부 다 동작시켜보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카라반은 다 수입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유지보수 부품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비싸서 뭐 이런 뭐 작은 고리 하나 이런 거 부러져도 다 몇만 원씩 가요. 다 몇만 원씩 가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주차를 이렇게 5개에서 햇빛을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내구성이 좋은 부품으로 물론 했겠지만 그래도 플라스틱류는 많이 삭아서 잘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체크하셔야 되고요. 내부에 있는 이런 방충망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런 수납함의 경첩,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꼼꼼하게 잘 보셔야 돼요. 이거 나중에 알고 나서 뭐 판매자분하고 실갱이 붙으면 뭐 그거가 좀 어려운 일이 되겠죠. 어려운 일이 되고, 또 이제 이 카라반이 좀 단점이 뭐냐면 물건을 아무 데서나 팔지도 않고 아무 데서나 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또 이 카라반을 수리할 수 있는 곳까지
찾아가야 되잖아요. 이 차를 가지고. 그래서 시간적인 비용, 그리고 이제 뭐 이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비가, 부품은 10,000원인데 왔다 갔다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뭐 생각해 보면 뭐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살 때 처음에 이제 진짜 꼼꼼하게 잘 보셔야 돼요. 하나하나 뭐 문고리부터 해갖고 아까 말씀드린 뭐 경첩, 뭐 콘센트, 뭐 작은 것까지 하나까지 다 보셔야지만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고 카라반을 살 때는 특히 이제 한 4, 5년 정도가 이제 넘어가는 차량을 가진 중고 카라반을 살 때는 생각보다 옵션이 막 많이 달려있는 차를 사시면 나중에 더 애를 먹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요즘 아무리 뭐 전체적으로 품질이 올라가지고 수명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4, 5년 되면 망가지는 것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옵션이 많은 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지만 그 옵션을 유지보수 하는 데 들어가는 스트레스나 이제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5년 이상 된 카라반을 구매할 때는 필수 옵션만 달려있는 차를 선택을 하시고, 거기에 이제 내가 뭐 하고 싶었던 옵션을 추가로 설치를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카라반 구매를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께 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항상 이 방송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고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